ADHD가 빈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거든요. 거의 1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10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거든요. ADHD가 왜 생기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스크린 타임, 그 미디어랑 관련성도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2시간 이상 스크린 타임을 하는 애들과 2시간 미만으로 하는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2시간 이상 하는 애들이 ADHD가 훨씬 더 많이 진단이 됐다, 추후에. 그래서 스크린 타임이 길면은 아무래도 집중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산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원장 최혜원이라고 합니다. ADHD가 왜 생기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일단은 가족력, 유전자 쪽에 문제인 게 거의 70% 가까이 된다. 아이가 ADHD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릴 때도 그런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머지 30%에서 알 수 있듯이 엄마나 아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도 유전자가 서로 두 분이 만나면서 그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임신 시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담배 연기에 노출이 계속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생 후에는 환경 호르몬, 아이들 젖병이나 플라스틱, 장난감 이런 아기 물품들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들이 약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뭐 환경적인 요인이 딱히 없어도 아빠가 어릴 때 ADHD 진단을 받았다, 그럼 그 자녀가 ADHD 진단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 유전자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이 결합되면서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변화로 인해서 ADHD가 발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ADHD 같은 경우가 예방이 돼요? 유전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담배 연기에 노출됐다든지 약물에 노출됐다든지 태어나자마자 어떤 환경 호르몬이나 식품 첨가물 같은 거에 노출이 많이 된 경우에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크린 타임, 그 미디어랑 관련성도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2시간 이상 스크린 타임을 하는 애들과 2시간 미만으로 하는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2시간 이상 하는 애들이 ADHD가 훨씬 더 많이 진단이 됐다, 추후에. 그래서 스크린 타임이 길면은 아무래도 집중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ADHD가 빈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거든요. 거의 1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10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보통 이제 한 여자애들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진단을 많이 받게 되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 조용한 ADHD, 주의력 결핍 우세형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 같은 거를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게 고학년 돼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치료의 목적이 아이의 이제 사회생활, 어떤 집단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않는 게 목적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수업에 방해가 된다든지 친구들하고 사이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거나 선생님한테 계속 혼나고 엄마한테 계속 혼나고 이럼으로써 굉장히 이제 자기가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일어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나중에 애가 커서 어른이 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DHD를 치료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커서 아이가 우울증이라든지 적대적 반항장애, 그리고 이제 반사회적 인격과 학습장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오고 중독의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않도록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ADHD를 진단할 때는 계속해서 그 증상이 있어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 몇 개월 사이에 발생한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만 12세 지나서 갑자기 생긴 그런 주의력 결핍, 이런 것들은 ADHD로 진단하지 않고요. 아주 어린 시기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그런 증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2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관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만 산만하고 학교에서는 너무 집중도 잘하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다, 그러면 사실 ADHD일 가능성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 어느 아이가 ADHD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경우는 만 4세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영어를 배우는 유치원에 보냈어요. 40분 수업을 하는 동안에 애가 손발을 계속 꼼짝거리고 몸을 비비 꼬고
집중을 못하고 산만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얘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한다. 이제 엄마가 느끼기에 평소에 다른 모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아기가 집에서 수학 숙제를 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하기 싫다고 찡찡거리고 중간에 자꾸 자리를 뜨고 그래요. 혹시 걱정돼서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학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수업도 잘 듣고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아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다. 옆에 친구한테 수업 시간에 자꾸 말을 건대요. 그 친구는 별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옆에서 계속 이제 말을 걸고 그 친구가 조금 방해를 받는 것 같다. 엄마가 느끼기에 얘가 집에서 평상시에 학교에서 물건을 자꾸 놔두고 오고 자꾸 잃어버리는 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걱정이 돼서 ADHD인지 검사를 원해서 오셨고요. 이제 네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이가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왕따 비슷한 걸 당한 이후로 아이가 약간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좀 산만하고 멍 때리고 좀 처져 있고 그런 집중을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 전에는 사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주의력,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ADHD가 아닌지 문의를 하신 경우였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 진짜 ADHD는 어느 아이인가? 3번.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만 4세 아이가 40분 동안 영어 수업을 받으면서 꼼지락거리고 집중을 못하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나이 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꼼지락거리고 집중을 못하면 문제겠지만 만 4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집중을 못할 수 있거든요.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 아이는 별 문제가 없는 아이고요.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집에서 수학 숙제를 너무 하기 싫어해서 엄마랑 자꾸 싸우고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선생님은 학교에서 잘 지낸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집중을 잘 못하고 이러는 거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가정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집중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사이도 높고 그래서 ADHD를 진단할 때 있어서는 두 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한 군데에서는 그렇고 한 군데에서는 안 그렇다. 그러면 ADHD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이제 세 번째 경우가 ADHD였던 경우거든요. 가정과 학교에서 다 문제 있는 모습들이 보였던 경우고요. 네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전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이제 왕따 같은 걸 당한 이후로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멍 때리는 그런 증상을 가진 아이였는데 보통 ADHD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주의 집중력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전에 그런 과거력이 없었다면 이 친구는 이제 오히려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경우고 갑자기 생긴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ADHD라고 진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저희 자폐 촬영했을 때 네. 한시라도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ADHD는 그런 건 없어요? 골든타임 같은 거? ADHD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만 6세 이후에 권장하고 있는 편이어서 그 전에는 이제 약간 ADHD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바로 약물 치료를 보다는 집에서 부모님 교육을 해서 어떻게 이제 애를 대해야 되는지 좀 행동 지침을 하고 만 6세 이전에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얘가 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얘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우울감도 생기고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에는 6세 이전에도 진단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사회적이나 기능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치료를 조금 늦춰봐도 되거든요. 약물 치료라는 것이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좀 약을 한번 먹으면 몇 년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ADHD가 의심되긴 하는데 크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경미하다 그러면 지켜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에는 좀 조기 진단도 가능하나 기능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지켜볼 수도 있다. 근데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을 먹으니까 애가 못 컸다 이런 네. 게 되게 많던데. 네. 성장에 대한 약간 오해들도 있고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연구된 것들 중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식욕 저하가 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성장에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욕 저하가 심한 아이들은 약을 바꿔야죠. 그냥 스트라테라 같은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은 사실 식욕 저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약들로 바꿔서 치료하게 되는데 일단은
1번 약을 먼저 써보고 혹시 식욕 저하라든지 이제 수면 장애 같은 불면증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서, 아니면 이제 틱이 있는 애들은 메티페니데이트 계통의 약들을 먹으면 틱이 약화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약을 바꿔서 먹이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ADHD인 것 같은 판단이 들면 부모가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일단은